봅시다. 오늘부터 이제 유리식과 유리함수에 대해서 하게 될 건데, 사실 유리함수가 메인인 거고요. 유리식은 유리함수를 하기 이전에 배우는 그냥 곁다리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유리식에서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항상 계산을 해왔던 애들이에요. 유리식이라는 게 그냥 x가 들어가 있는 분수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리식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유리식끼리 더하거나 뺄 거야, 그럼 뭐 해서 하니? 유리식끼리의 덧셈 뺄셈에서 뭐가 필요하겠어? 당연히 통분이 필요하죠. 2분의 1이랑 3분의 1 더할 거면 통분해야 되잖아. 똑같아. 그러면 유리식끼리 곱할 거야.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 약분이 필요하겠죠. 그치? 근데 너네 통분 못하고 약분 못하는 거 아니잖아. 맞지? 예를 들어서 x분의 1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1이 있어. 얘를 계산을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에 x 플러스 2라고 적어놓고 이제 분모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런 거. 그러니까 약분, 통분. 그 다음에 뭐 비례식 계산하는 거. 비례식 계산하는 것도 할 줄 알잖아. 안쪽 거 곱하고 바깥쪽 거 곱하고 이런 거. 그래서 걔네들은 지금 문제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따로 보지는 않을 거고요. 왜냐면 지금 유형이 한 3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1개가 유리식 문제야. 그러니까 너무 많아. 알겠죠? 그래서 걔네들을 다 보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좀 이따 안 풀어도 되는 문제들 정리해 줄 테니까 그냥 풀어야 되는 문제들만 풀고 그냥 계산만 하시고 약분, 통분을 따로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럼 거기서 유리식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번분수라는 게 나와요. 사실 이제 전에 나오는 건데, 번분수라는 건 분자 분모에 둘 다 이제 분수가 있는 거, 분자 분모에 둘 다 분수가 있는 거 우린 번분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x분의 2분의 x 플러스 3분의 x제곱,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안쪽 것끼리 곱해서 분모에다가 쓰시면 되고요, 바깥쪽 것끼리 곱해서 분자에다 쓰시면 돼요. 알겠죠? 번분수는 근데 계산 방식이다 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 부분분수라는 애가 나오는데, 사실 유리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분분수야. 그 외의 것들은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애들이에요. 여태까지 했던 유리식의 계산, 다시 유리수의 계산을 그냥 식으로 바꿔놨다라고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두 번째로 나오는 부분분수라는 게 무엇이냐? 부분분수는 공식이 중요한데, 공식부터 적어드리면 ab분의 1은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2 곱하기 3분의 1이라고 쓰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3-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적을 수가 있어요. 이거 이제 부분분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잘 봐. 그럼 공식이 나오면 당연히 외워야 돼. 알겠죠? 공식을 모르는 건 안 돼. 그런데 생각을 해봐. 우리가 식을 뭔가 변형을 하고 식을 정리를 하잖아. 그러면 어떤 방향성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우리 인수분해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은 건데, 우리가 식을 정리할 땐 항상 식이 간단해지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는 거야. 맞죠? 그런데 부분분수 봐봐. 원래는 6분의 1이라고 그냥 쉽게 적으면 되는 애가 이런 식으로 되게 되게 길어지잖아. 맞지? 그러니까 부분분수는 모든 상황에 다 쓰는 게 아니야, 절대. 특수한 상황에서만 쓰는 거야. 그래서 부분분수는 공식은 암기하는 건 당연한 거고, 부분분수에서 중요한 건 부분분수를 언제 쓸 거냐가 중요한 거야. 언제 쓸 거냐. 부분분수는 도대체 언제 쓰냐? 분수의 합에서 씁니다. 분수의 합. 그런데 방금 내가 수업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분수의 합은 뭐 하면 돼? 분수의 합은 뭐 하면 된다고? 통분하면 된다고. 근데 분수의 합은 통분하면 되는데 굳이 뭐하러 부분분수를 해?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분수의 합은 분수의 합인데 이 앞에 조건이 붙어요. 어떤 분수의 합이냐? 통분이 불가능한. 통분이 불가능한 분수들의 합에서 우리는 부분분수를 활용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알겠죠? 뭔 소리냐면 우리가 2개, 3개를 더할 거야. 통분하면 돼. 근데 10개, 20개, 100개를 더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걸 통분을? 무슨 소린지 이해가? 분수가 처음부터 100개가 적혀 있어. 그걸 다 통분할 거야. 말이 되냐고.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분수의 합은 분수의 합인데 원래는 통분인데 통분이 불가능할 만큼 분수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럴 땐 뭘 한다?
부분분수를 쓸 거다. 근데 부분분수 공식을 잠깐 좀 보면 분모가 항상 뭐의 형태야? 곱의 형태야. 분자는 뭐의 형태야? 1이라고 적어는 놨지만 상수의 형태인 거야. 상수의 형태. 알겠죠? 그러니까 부분분수는 공식 자체가 어떻게 생겼어? 분모는 곱의 형태고 분자는 상수의 형태인 애들의 합들인 거야. 알겠죠? 알겠죠? 우리가 2학년 1학기 대수를 배우면 대수 3단원에 수열의 합이라는 단원이 있거든. 마지막 단원에. 그 수열의 합에 뭐가 나오냐? 분수의 합이 나와요. 그때도 이 문제야. 그러니까 분수의 합인데 통분이 불가능해. 그리고 두 번째 분모가 곱의 형태야. 그러면 10문제면 10문제 다 부분분수 문제인 거야. 알겠어? 그럼 이렇게도 추리가 가능해. 통분이 불가능한 분수들이 쭉 나열이 돼 있어. 근데 분모도 곱의 형태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모에 뭐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뭐 이런 게 이런 게 있어. 나중에 이제 2학년 때 이런 것도 나오고 뒤에 가서 또 나오는데 이런 애들 막 쭉 나열이 돼 있는 거야. 그럼 뭐 하는 거야? 분모를 인수분해하는 거야. 분모를 인수분해하면 곱의 형태로 바뀌게 될 거니까. 그러면 부분분수를 쓰면 되니까.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 1번부터 쭉 보시면 지금부터 내가 체크하는 유형들은 대표 문제만 푸세요. 그러니까 단순 계산 문제니까 계산만 하고 넘어가세요. 알겠죠? 계산만 하고 넘어가세요. 다 푸는데 시간 너무 많이 쓰지 말고. 그러면 1723번. 그러니까 유형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대표 문제만 푸시고요. 5번은 같이 한번 봅시다. 부분분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4번까지는 그냥 대표 문제만 푸세요. 그냥 안 풀고 넘어가기 좀 그렇고 그냥 통분이랑 약분하는 거 한 번씩 해보시고. 그럼 1745번 보시면 다음 식을 분모를 뭐 0으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저렇게 돼 있어. 3개니까 하려면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어. 그런데 보시면 분모가 뭐의 형태다? 분모가 곱의 형태다. 그런 애들이 나열이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분분수를 쓰겠다 라는 거야. 그럼 부분분수를 쓰겠다라는 건 여기다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외울 때 b-a, a분의 1 b분의 이렇게 외워도 되는데 그냥 한글로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난 영어를 별로 안 좋아해. 잘 못해. 그래서 한글로 다 바꿔서 보거든. 그래서 그냥 뒤, 앞, 뒤라고 외우시면 돼요. 식의 형태는 대강 머릿속에 있을 거고 이제 앞뒤가 헷갈리는 거니까 뒤, 앞뒤라고 쓰면 되는데 그래서 뒤에 보통 더 큰 수를 둬. 숫자 중에 숫자가 나오면 2 곱하기 3이면 3 곱하기 2라고 써도 답은 똑같거든. 근데 뒤 빼기 앞을 해봐. 뭐가 돼? 음수가 되지. 그래서 음수를 걸러주는 과정이 필요해. 그러니까 부분분수 문제는 순서가 3 곱하기 2로 돼 있으면 2 곱하기 3으로 바꿔서 봐야 돼. 왜? 뒤 빼기 앞 때문에. 알겠죠? 그럼 얘 봐봐. 뒤 빼기 앞 몇이야? 2지. 그러니까 분모에 뭐가 생기는 거야? 2분의 1이 생기는 거야. 근데 분자가 2네 하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다? 지워지겠다. 그 뭐만 남아? 앞 빼기 뒤만 남는 거야 이제. 알겠죠? 그러면 첫 번째 거 뭐만 남는다?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만 남겠구나. 두 번째 건 x 플러스 2 빼기 x 플러스 4분의 1만 남겠구나. 세 번째 건 x 플러스 4분의 1 빼기 x 플러스 6분의 1만 남겠구나. 근데 이 세 개를 어떻게 해라? 더해라. 그러면 중간이 다 어떻게 된다? 중간이 싹 사라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얘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부분분수 문제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중간 게 싹 지워지거든. 근데 경우에 따라서 첫 번째 게 살아남았지. 맞지?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두 번째가 살아남을 수도 있어. 첫 번째 게 지워지고. 또는 첫 번째, 세 번째가 살아남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다 달라. 모든 유형은. 근데 변하지 않는 규칙이 뭐가 있냐면 봐봐. 마이너스 하나와 플러스 하나가 지워지는 거지. 또 마이너스 하나와 플러스 하나가 지워지는 거지. 한 개 한 개씩 지워지지. 그러니까 남는 플러스의 개수와 남는 마이너스의 개수는 똑같아. 뭔 소리냐면 앞에서 첫 번째 플러스가 살아남았지. 그럼 뒤에서 첫 번째 마이너스가 살아남는 거야. 나머지 다 지워지는 거야. 지워지는지 안 지워지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어. 앞에 것만 보면 돼.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 부분분수 문제야. 그러면 앞에 한 3개 정도만 써봐. 그럼 뭐가 살아남고 뭐가 지워지는지가 보여. 그리고 그거랑 똑같은, 그거랑 대칭이 되는 뒤에 걸 보면 돼. 만약에 첫 번째 플러스와 세 번째 플러스가 살아남았어. 그럼 뭐야? 뒤에서 첫 번째 마이너스와 세 번째 마이너스가 살아남는 거야.
뭔 느낌인지 알겠어? 무조건 대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하나씩 지워지니까.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부분분수 문제가 이제 지금은 1학년 때는 유리식보다는 유리함수가 메인이다 보니까 부분분수 문제가 어렵게 안 나올 수 있어. 그런데 2학년 때 아까 얘기했던 대수에서는 되게 어렵게 나와. 되게 어렵게 나오거든? 그래서 그때는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요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뒤로 넘어가셔서 아까 얘기했던 게 1751번 같은 거예요. 분명히 이제 분수의 합이잖아. 분수의 합인데 분모가 곱의 형태가 지금 아니잖아. 맞지? 그런데 우리는 이 F2부터 F10까지 총 9개의 분수를 다 더할 수 없다고. 통분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통분이 불가능한 분수의 합이니까 얘는 부분분수일 수밖에 없다고. 그거 말고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다?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제곱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 빼기 1이니까 뭐다?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게 머릿속에 그려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2 넣어볼게. 여기다가 2부터 넣어보자고. 2부터 집어넣으면 4 빼기 1이지? 그치? 4 빼기 1이면 뭐 곱하기 뭐로 인수분해가 되니? 헷갈리면 이렇게 적어줄까? x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된다.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보통 합차 공식은 플러스부터 쓰는데 일부러 마이너스부터 쓰는 거야. 왜? 뒤에다 큰 걸 보내라고. 알겠죠? 그럼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1 곱하기 3이지? 그럼 뒷 빼기 앞 몇이야? 2지? 그럼 앞에 뭐가 생긴다? 2분의 1이 생긴다. 그러니까 얘는 뭐로 바뀐다? 2분의 1에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 만들어진다. 괜찮니? 두 번째 거. 3 집어넣으면 2 곱하기 4죠? 또 뒷빼기 앞은 2지? 아, 그러면 2분의 1이 다 똑같겠네? 그러니까 2분의 1을 묶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그럼 더하기. 3 집어넣으면 2 빼기 2 곱하기 4라고?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겠죠? 그치? 4 집어넣어 볼게. 3 곱하기 5예요. 맞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겠지? 쭉 가겠지? 이런 식으로 뭐가 지워지는지 확인하라고 한 3개 정도 쓰고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 지워지죠? 마이너스 4분의 1은 그 다음 나오는 것과 지워질 거라고. 그러니까 뭐 남았어? 첫 번째 플러스와 두 번째 플러스가 살아남았죠? 그럼 우린 뭐만 보면 돼? 뒤에서 첫 번째 마이너스와 두 번째 마이너스만 보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거랑 그 앞에 것만 보면 되는 거라고. 그럼 9 집어넣어봐. 8 곱하기 10이지? 그럼 뭐 있겠어? 8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 10 집어넣으면 9 곱하기 11이니까 9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이 될 거야, 이렇게. 근데 어차피 얘네들은 지워질 거고 얘네들만 살아남을 거다. 라는 걸 따로 찾아보면 안 해도 된다고. 이게 앞에 거 안 써봐도 된다고. 무조건 대칭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얘랑 얘, 얘랑 얘, 2분의 1까지 해서 계산해서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은 직접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됐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통분이 불가능한 분수합이 나왔을 땐 무조건 부분분수야. 알겠지? 안 변해. 이 사실은 안 변해. 알겠죠? 그런 거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형 6번도 대표 문제만 풀고 넘어가시고 7번도 대표 문제만 풀고 넘어가시고요. 8, 9, 10번 다 똑같은 건데 그래서 8, 9, 10번도 대표 문제만 푸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설명은 할게요. 나머지 애들은 그냥 계산만 하면 되지만 얘네들은 좀 설명이 필요해서 보시면 잘 봐. 일단은 정석대로 풀어드릴 거예요. 정석대로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정석대로 한번 풀어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다. 그랬을 때 A 곱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그러니까 분수의 합이 나와 있으니까 내가 얘를 통분을 해보면 얘는 BC분의 B 더하기 C의 형태로 이제 통분이 되겠죠. 맞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니까 A를 반대로 넘기면 얘는 마이너스 A가 되겠지? 그치? 근데 거기다가 뭐를 곱했네? A를 곱했네? 그럼 얘는 뭐가 될 거다? 얘는 BC분의 마이너스 A 제곱으로 바뀌겠네. 맞죠? 똑같은 맥락으로 얘도 마찬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냐면 BC분의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CA분의 마이너스 B 제곱 더하기 AB분의 마이너스 C제곱의 형태로 정리가 돼요. 저 세 개가.
그러면 분모가 A, B, B, C, CA니까 분모를 내가 A, B, C로 통분을 해보면 A, B, C로 통분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에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으로 통분이 된다. 왜? 얘 입장에선 A 곱해진 거고 얘 입장에선 B, 얘 입장에선 C가 곱해진 거니까 분모에. 맞죠? 그런데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은 공식 있었지? 곱셈 공식 변형? 뭐 있었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뭐 마이너스 AB, BC, CA 쭉 있고 플러스 3A, B, C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몇이다? 얘가 0이다. 그럼 뭐만 남는다? 얘만 남는다. 그러면 ABC분의 마이너스 3ABC야. 답은? 마이너스 3. 이런 식이 되겠죠. 이게 정석적인 풀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앞으로 이런 유리식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쭉 정리하고 통분해서 인수분해서 약분할 거 약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건데 이렇게 생긴 유리식의 형태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잘 봐. 문제를 잘 읽어봐. 그리고 너네가 앞으로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설명하는 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1학년 때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다 성립해. 2학년 때도 그렇고 3학년 때도 그렇고. 문제를 잘 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야. 그때의 값도 조건 하나 딱 주고 밑에 걸 구하래. 그럼 생각을 해봐. 문자는 3개야.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식은 하나야. 숫자가 다르지? 그러면 A가 몇인지 B가 몇인지 C가 몇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 문자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같아야만 구할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였다고, 방정식에서. 근데 얘는 지금 그게 달라.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되는 A, B, C는 몇 개일까? 무수히 많아. 맞지? 한두 개가 아니라 무수히 많아. 셀 수 없어. 근데 잘 봐. 그럼 그냥 얘를 만족하는 어떤 순서상 1번과 2번이 있다라고 해볼게. 뭐 더 많겠지만. 그럼 1번을 집어넣으면 뭔가 나오겠지. 얘를 만족시키는 1번을 집어넣으면. 2번을 집어넣어도 무슨 값이 나오겠지. 근데 그게 만약에 달라. 그럼 문제가 성립을 해? 그럼 답이 여러 개인 건데? 그럼 답이 무수히 많아야 되는데? 이런 순서상 무수히 많은데? 그 말은 뭐야? 그 무수히 많은 순서상에 대해서 저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조건식을 더 이상 안 주는 거야. 그게 어디서 많이 나와? 유리식에서 많이 나와. 왜? 약분되니까. 약분된다는 소리가 뭐야? ABC가 뭔든 상관없다. ABC가 1이든 2든 3이든 4든 뭐든 간에 약분되면 마이너스 3으로 똑같을 거잖아. 맞죠? 그럼 결론은 이게 지금 한 번, 두 번 푼다 그래서 잘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 그리고 문제를 풀 때 활용을 못 할 수도 있어. 근데 알아둬야 돼.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수능에도 나와, 심지어. 이런 방식이. 그리고 내가 문제 풀 때도 많이 활용하는 방식인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야? 그럼 걔를 만족시키는 건 무수히 많을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는 그럼 다 똑같을 거야. 그럼 내가 집어넣으면 답이야. 마이너스 3이 나와 똑같이. 왜? 1번 경우든 2번 경우든 3번 경우든 뭐든 간에 값이 일정해야 문제 자체가 성립을 해. 그게 다르면 문제 자체가 성립을 하지 않아. 맞죠? 맞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8번, 9번, 10번이 다 똑같다고 했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봐봐. 1770번. 이거 혹시나 이제 너네가 그렇게 푸는 학생이 있을까봐. 그리고 내가 실제로 이제 내가 학생 때 한번 했던 실수기도 해서 언급만 하고 넘어가면 너네 x 대 y가 1대 2면 y는 2x다 이렇게 쓰잖아. 그럼 x 대 y 대 z가 1대 2 대 3이면 요렇게 해가지고 3x는 2y는 z다라고 쓰면 안 된다. 얘는 2개짜리에서만 성립하는 거야. 3개짜리에서 그렇게 쓰면 안 돼. 그래서 3개짜리에서 원래 어떻게 쓰는 거냐면 x 대 y 대 z가 1대 2 대 3이잖아. 그럼 어떻게 쓰는 거냐면 x는 k, y는 2k, z는 3k라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1대 2 대 3이니까 1 곱하기 무언가일 거고 2 곱하기 무언가일 거고 3 곱하기 무언가일 거고 똑같은 값을 곱해주면 x, y, z가 나올 거다. 이렇게 푸는 거 원래 3개짜리는. 근데 생각을 해보자. 얘도 마찬가지야. k는 몇 개일까 그럼?
X 대 Y 대 Z가 1대 2 대 3을 만족하는 K는 무수히 많겠지. 뭐든 상관없이 0만 아니면. 근데 그럼 K가 1이든 2든 3이든 4든 답은 변하면 안 된다고. 그럼 그냥 제일 쉬운 1이라고 가정을 하면 안 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X 플러스 Y, Y 플러스 Z, Z 플러스 X 5대 4대 3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얘는 5K, 얘는 4K, 얘는 3K 해가지고 그 세 개를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어. 그러면 X는 몇 K, Y는 몇 K, Z는 몇 K가 나와. 그걸 가지고 대입을 해. 그럼 유리식이니까 어떻게 돼? K가 약분이 돼. 그래서 어떤 값이 딱 나와. 근데 그냥 어떻게 하자? 계산 편하게. X 플러스 Y는 5, Y 플러스 Z는 4, Z 플러스 X는 3이라고 두고 그냥 얘를 풀면 X, Y, Z가 나오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알겠죠? 당연히 서술형에서는 여기다 그냥 K만 붙이면 돼. 약분만 하면 돼. 근데 너네 분수식이 1학년 때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 어떤 문제든 많이 나올 수 있잖아. 언제든지. 그래서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답을 구할 때 분수식에 대한 값을 물어보면 항상 어느 정도 염두는 하고 있거든. 식이 모자랄 수 있겠구나라는 걸. 근데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그 답을 뭘 구해야 되는지를 안 보고 막 구해. 근데 미지수가 생겼는데 식이 2개밖에 안 나와.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식을 찾으려고 막 문제를 풀어. 당연히 안 나오지. 그렇게 시간을 쓰는 거야. 근데 문제를 물어보는데 분수식이야, 특히. 분수식이야. 대부분의 그런 경우가 분수식인데 분수식이면 식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약분될 거니까. 알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한 번씩들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10번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얘기했던 방식입니다.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지. 그럼 X 몇인지 Y 몇인지 Z 몇인지 모르죠? 모르죠? 근데 이 둘을 연립하면 X, Y, Z가 문자가 정리가 돼. 값은 모르지만. 그래서 그걸 대입하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여기 X 플러스 Y 마이너스 Z가 0이고요. X 마이너스 2Y 플러스 Z가 0이야. 둘을 연립하려면 둘을 뭐 하면 되겠니? 더하면 되겠지? 맞죠? 그럼 둘을 더해보시면 2X 마이너스 Y는 0이니까 Y는 2X다가 되고 맞죠? 그럼 Y에다가 2X 한번 집어넣어보면 Z는 몇 X다가 돼? 3X다가 돼요. 문자 안 나왔어. 값이 뭔지 몰라. 괜찮아. 집어넣어. 그러면 어떻게 될 거야? X가 지워질 거야.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를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어차피 문자가 모자르네? 그러면 X가 1이라고 가정하고 풀어볼까? 해도 답은 똑같이 나와. 알겠죠? 이거를 이제 뭐 사실 예전 교육과 지금은 이제 없어진 건데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뭐 부정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푼 적도 있고 한데 그런 건 이제 모르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식에 비해서 다시 미지수에 비해서 식이 모자르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특히 유리식이면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한다라는 것까지만 유리식에서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유리식 마지막에 그래, 벌써 힘들어? 힘들지. 사람은 힘들어 원래 항상. 나도 힘들어 죽겠어. 하여튼 혹시 너네 시험 대비 교재 문자 나갔니? 안 왔어 아직? 아직 안 보내셨구나.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나갈 거예요. 문자 발송. 그래서 시험 대비 교재가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 시험 대비 교재로 뭐 돈을 벌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10,000원 밑으로 맞추거든. 항상 어떻게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문제지 6,000원, 해설지 4,000원이야. 딱 10,000원이야. 알죠? 일부러 그렇게 맞추는 거야. 이게 더 늘리고 막 하면 할 수 있는데 뭐 내가 무슨 부경을 누리겠다고 너네한테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교재를 팔아가지고 그 뭐 얼마나 벌겠다고. 아무튼 안 그러니까 그냥 가끔 그런 우리가 처음 교재를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이제 안 좋은 그게 돌았거든. 아가토스가 돈에 미쳐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교재도 판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애들한테 얘기를 했지. 원가랑 너네한테 파는 돈이랑 그걸 다 공개했거든. 진짜 실제로 첫 해. 너네가 오기 전에 한 3년 전 그때쯤에 다 공개했어. 그냥 다 공개.
그 당시에 원가가 5,000원이야. 근데 우리가 직접 제보하는 게 아니라 업체에 맡기잖아. 그러니까 업체에 맡기는 제본비가 1,100원이야. 그럼 합치면 얼마야? 6,100원이야. 근데 우리는 6,000원에 팔아. 100원 손해야. 팔 때마다 손해야. 근데 이제 돈에 미쳐가지고 막 그런다.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소문이 이제 막 시작하냐. 처음 시작하냐. 너네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아, 여긴 그런 데인가 보다 하잖아.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너네가 1, 2학년 때는 안 썼어, 이런 걸. 그래서 갑자기 3학년 때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시험 대비 요제가 있대. 사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야. 모두가 그렇지 않아. 특정 어떤 부모님만 그랬어. 아무튼 그런 건데. 아무튼 그런 오해가 처음에 있었어요. 그걸 다 공개했어.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이런 식이야. 팔았을 때 딱 똑같이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결국 업체만 좋은 거긴 해. 제본비를 받으니까 업체는 원가에다. 근데 이제 그건 우리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나한테 돌아오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 그냥 거의 나는 그냥 무료 봉사, 맨날 무료로 교재만 만들고 있는 거야, 계속. 아무튼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교재 문자 나가면 이제 주문하세요. 알겠죠? 주문하는 방법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고, 모르시면 이제 나한테 물어보면 알려줄 테니까. 아무튼 나가면 또 문자 나가면 또 한 번 더 얘기해 줄게. 봅시다. 유리시계 활용이라고 해서 문제가 있는데, 유리시계 활용 문제는 교과서별로 한두 문제씩은 꼭 들어가 있는 유형이거든.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 교과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이번에도 교과서 문제가 나왔지, 충영고. 그 연 문제인가? 연 문제 너네 교과서 맞죠? 연 문제 나왔죠.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 문제는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니까 활용 문제는 같이 보는 걸로 할게요. 유리시계 활용은 크게 지금 문제집에 몇 개가 있냐면 총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농도 문제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속력 또는 속도라고 불리는 애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비율이 나와요. 뭐 전체의 몇 %가 남학생이다, 여학생이다, 뭐 이런 거. 아니면 몇 대 몇이다, 이런 거. 비율 문제, 이렇게 3가지가 만들어지는데, 일단 첫 번째로 농도 문제는 우리가 1차 부등식 배울 때 한번 내가 설명을 했었어.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농도는 예를 들어서 10%짜리 소금물과 20%짜리 소금물을 섞으면 30%가 되느냐?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농도는 직관적인 계산이 불가능해. 마찬가지로 속력도 마찬가지야. 내가 내가 집에서 학원으로 올 거야. 그래서 집에서 학원을 올 때 10km로 왔어. 시속 10km로 왔어. 근데 학원에서 집을 갈 땐 시속 20km로 집을 갔어. 그럼 내 평균 속력은 10으로 왔고 20으로 갔으니까 15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속력도 마찬가지로 직관적인 계산이 불가능해. 비율도 마찬가지야.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1반은 1대2야. 1반은 1대2야. 2반은 2대3이야. 그럼 두 반을 합치면 3대5가 되는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율도 직관적인 계산이 불가능해. 그런 애들이야, 다. 유리시계 활용은. 그러면 결론은 무엇이냐? 이름은 달라, 유형은 달라. 그런데 다 얘네들을 직관적인 계산이 되는 애들로 바꾸는 거야. 그게 농도에서 뭐가 그 역할을 하는 거야? 소금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농도는 전체 소금물, 보통 이제 소금물로 나오니까 소금으로 예시를 들게요. 전체 소금물 분해 소금 곱하기 100이라고 쓰는데, 그럼 우리는 뭐를 보겠다? 소금을 보겠다. 그러면 소금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로 바꿔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불러봐. A% 소금물 100g에 들어있는 소금 몇 그램?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100분의 A 곱하기 100, A죠. 또 B% 200g 몇? 2B 되겠지. 또 그랬더니 그 둘을 섞었더니 P%짜리 소금물이 됐대. 그럼 생각해봐. 100g과 200g 합쳤으면 300g에 P%니까 몇 P? 3P. 마찬가지로 A% 200g EA, B% 100g B는 3Q가 되겠지. 근데 P 대 Q가 몇 대 몇이다? 3대 4다. 그럼 3P 대 3Q는 몇 대 몇일 것이다? 또 9 대 12라고 해. 똑같은 걸 곱하면 비율은 안 변하죠? 3대 4일 것이다. 맞지? 맞지? 그래서 얘 대 얘는 3대 4다 해서 요렇게 해서 A, B 구한 다음
대입하시면 답이겠죠. 관계식 찾아서 대입하시면 된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농도 문제에 대한 내용이고요. 농도 문제는 나중에도 나옵니다. 알겠죠? 나중에도 나와요. 특히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수 3단원의 수열 파트인데 수열 파트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아니면 이제 1단원의 지수 파트가 있는데 지수 파트에서 한 번 더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야. 소금물을 막 섞은 다음에 다시 섞고 막 이래. 그리고 이제 막 20번, 30번씩 반복을 해. 그때에 뭐 소금의 양, 뭐 농도 구하는 뭐 이런 거 나오거든. 1단원, 3단원에. 그런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속력. 속력은 뭐분의 뭐야? 속력은 전체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되죠. 맞지? 전체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직관적인 계산이 불가능하다. 그 말은 뭐다? 시간을 집중해서 보든 거리를 집중해서 보든 아니면 둘 다 보든 이런 식으로 바꿔서 보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간은 전체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또는 전체 이동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런 식으로 바꿔서 보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1783번 밑에 문제 보시면 어떻게 돼 있느냐?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데 두 지점 사이의 거리의 5분의 2는 시속 A로 달린 후에 나머지 거리는 3배의 속력으로 달렸다. 그때의 평균 속력을 구하여라. 아, A로 갔고 3배니까 3A로 갔고 그럼 평균이 2A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닐 거라고. 맞죠? 그러면 얘네들로 이제부터 바꿔서 볼 건데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A에서 B까지 이동을 하는데 5분의 2에 해당하는 데까지는 A km로 간 거고 나머지 5분의 3만큼은 3A km로 간 거죠. 그치? 그런데 우리 A에서 B까지 거리 뭔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럼 원래는 미지수로 설정하는 게 맞아. 그치만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몇인지에 따라서 평균 속력이 달라지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km라고 가정을 해볼게. 왜냐면 5분의 2니까 5km라고 봐도 돼요. 그러면 이만큼은 몇 킬로가 되는 거야 이제는? 4km. 이만큼은 6km가 되는 거야. 그럼 그때 걸린 시간 보자. 여기서 걸린 시간은 뭐다? 속력분의 거리. 걸린 시간 A분의 4시간. 여기서 걸린 거리. 속력분의 거리. A분의 2시간. 그럼 전체 걸린 시간은 맞나요? 나 뭐 계산 틀린 거 없지? A분의 6시간이 되겠네요. 근데 내가 전체 이동한 거리는 10km. 그래서 답은 시간분의 거리가 되는 거죠. 전체 속력, 평균 속력. 평균 속력은 전체 단위로 보는 거야. 전체 단위로. 아까 얘기했던 거야. 10km로 갔다가 20km 돌아오면 평균 15 아니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속력이란 건 전체 얼마만큼 움직였느냐, 전체 얼마나 걸렸느냐를 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가 이제 10km로 설정을 안 하시고 미지수로 설정하면 어차피 위아래가 지워져요. 똑같이 유리식이다 보니까 똑같이 또 지워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미지수로 설정, 뭐 K로 설정하고 하셔도 무방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84번의 마지막으로 얘까지 하면 이제 유리식에 대한 게 끝나는 건데 84번에 비율이 나옵니다. 비율이 나와요. 지금처럼 전체 몇 명 중에 몇 명이 뭐 몇 대 몇이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가 몇 대 몇이다. 뭐 남학생이 몇 %다. 여학생이 몇 %다. 이런 퍼센트가 나오든 아니면 비율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간에 상관이 없고 얘는 원래 어떻게 푸는 거냐면 정석적으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전체 몇 명인지 알아 몰라? 몰라. 중학생 알아 몰라? 모르고 고등학생 몇 명인지 몰라. 그래서 전체 미지수로 설정하고 중학생 미지수로 설정하고요. 고등학생 미지수로 설정해요. 그때에 대해서 비례식을 다 쓰는 거야. 그걸 가지고 막 숫자를 센다고. 그러면 중학생 남자와 고등학생 남자를 더하면 전체 남자가 되겠지. 또 중학생 여자와 고등학생 여자를 합치면 전체 여자가 되겠죠. 근데 지금 보면 동아리 전체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는 5대 17이래. 아, 그러면 중학생 남자끼리 더하고 여자끼리 더한 게 5대 17이다 하면 우리가 설정했던 미지수들이 싹 지워지면서 답이 딱 나오는 거야.
원래는 그렇게 푸는 거야. 그런데 얘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 고3에서 확통 배울 때, 고3 때 확률과 통계를 배우잖아. 그때 또 나옵니다. 알겠죠? 확률과 통계에서 또 나오는 개념인데, 비율관계가 나오면, 지금처럼 비율관계 나오면 전체가 몇 명인지를 설정을 해. 그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율은 직관적이지 않아. 계산이 안 돼. 그치만 그 비율로 몇 명인지를 찾으면 사람 수끼리는 더할 수 있잖아. 사람 수끼리는 뺄 수가 있고. 맞지?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잘 봐. 전체 남학생과 여학생이 5대 17이래. 그럼 예성아 보고 있는 거지? 그럼 전체를 몇 명이라고 둘까? 20. 그래 그거야. 전체가 그냥 22명이라고 둬. 원래는 뭐라고 둬야 돼? 뭐 K라고 두는 거야. 원래는 X라고 두든가. 그러면 막 이렇게 되는 거. 전체를 만약에 X명이라고 두면 5대 17이니까 22등분하면 22분의 5X가 남학생, 22분의 17Y가 17X가 여학생. 이렇게 해서 막 비율관계 따져야 돼. 근데 그냥 X를 뭐라고 두자? 20이라고 두자. 그럼 만약에 퍼센트가 나왔어. 전체의 40%가 남자래. 그럼 전체를 몇 명이라고 둘까? 100명이라고 둬. 왜? 퍼센트는 100분의거든 항상. 그러니까 100명이라고 두는 거야. 그럼 40명이 남자? 60명이 여자겠네. 이런 식으로. 알겠지? 알겠지? 그러면 전체를 22명이라고 두면 그 22명 안에 남학생은 5명, 여학생은 17명이 있는 거고요. 또 그 22명 안에 지금 중학생이 있는 거고 고등학생이 있는 건데 그 안에 중학생이 몇 명인지 몰라. 그러니까 그 중학생을 X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고등학생은 몇 명이겠어? 그치. 22-X명이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미지수가 1개로 끝나. 이렇게 하면. 알겠죠? 그런데 보시면 중학생의 남자와 여자의 비는 1대 3이다. 그럼 여기에 있는 남학생 몇 명? 4분의 1X. 여학생은 4분의 3X. 또 고등학생의 남자 여자 비는 1대 4다.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남학생의 수는 5분의 1에 22-X. 여기에 있는 여학생의 수는 5분의 4에 22-X가 될 건데 우리 어차피 미지수 1개지. 미지수 1개면 식이 1개만 있으면 되지. 맞죠? 식이 1개만 있으면 되죠? 그럼 남자만 볼게요. 4분의 1X와 5분의 1에 22-X를 더하면 몇 명이다? 5명이다 하시면 X가 몇인지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끝나. 됐나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그러면 X가 몇 명인지 나올 거고, 그러면 Y가 몇 명인지, 고등학생이 몇 명인지 나올 거고요. 그거 가지고 이제 비율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비율이라는 건 전체분의 고등학생을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등학생의 수의 비율은 전체분의 고등학생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괜찮니? 질문 없어?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리함수로 넘어가 볼게요. 너네 전에 말했던 것처럼 겨울방학 시간표를 짜고 있거든? 짜고 있는데 웬만하면 학원 오고 가고 하는 시간을 안 바꾸려고 시간표를 짜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7시에 와서 10시까지 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 시간을 웬만하면 안 바꾸는 방향으로. 토요일도 마찬가지고. 토요일도 10시에 와서 1시까지 하잖아. 그것도 이제 웬만하면 안 바꾸게. 왜냐면 이제 이게 틀어지면 다른 학원도 틀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그러니까 반이 바뀔 수는 있어. 근데 이제 담당 선생님이 바뀌는 게 아니라 반이 이제 지금은 이제 충영고가 따로 있고 아빠는 운상고 따로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시험 일정 때문에 쪼갰던 거잖아. 그게 이제 섞일 수는 있어요. 섞일 수 있는데 이제 오는 시간 가는 시간은 이제 웬만하면 안 바뀌는데 이제 바뀌더라도 이제 앞으로 한 타임이 바뀌든 뭐 뒤로 한 타임이 바뀌든 토요일은 안 변해. 토요일은 확정됐어. 화목은 조금 아직 조정 중인데 토요일은 확정이야. 토요일은 이제 안 변해. 절대 안 변하고 화목은 뭐 5시 반에 와서 8시 반까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7시에 와서 10시까지 할 수도 있고 시간이 조금 앞뒤로는 이동이 될 수도 있어요. 웬만하면 안 바꾸게 할 건데 아무튼
유형 12번부터 나오는 게 유리함수입니다. 그래서 유리함수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설명을 할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들을 풀어 나갈 건데 그 설명이 좀 길어. 내가 원래는 너네도 이제 나를 좀 봐서 알겠지만 반년 이상 봐서 알겠지만 나는 개념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개념 안다고 문제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뭐 개념을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시험에서 결국은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를 봐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개념을 중요시하기보다는 유형을 중요시하는 스타일이야 나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형별로 그래서 좀 더 수업 준비할 때도 개념보다는 유형 위주로 준비를 하는 편이고 무튼 그런데 그게 예외사항일 때가 뭐냐면 함수일 때. 함수는 함수의 성질을 아냐 모르느냐가 곧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야. 뭐냐면 함수인데 그래프를 못 그려. 2차 함수인데 그래프를 못 그려. 2차 함수 때 축을 못 구해. 그러면 문제 어떻게 풀 거야? 그치? 그러니까 함수의 유형은 되게 많다? 근데 그 유형들이 전부 다 그 함수의 성질 하나하나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 성질이 여러 개가 섞이니까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형 12번부터 29번까지인가가 있어요. 유형이 되게 많아요. 유리함수만. 유형이 되게 많아.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특별하게 유형을 따로 설명해야 되는 건 사실 몇 개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질에 대한, 유리함수에 대한 개념이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놓칠 만한 건 없으니까, 안 들어도 되는 건 없으니까 꼭 머릿속에다 넣어두시고, 어차피 우리가 이제 문제 풀면서 한 번씩 또 내가 체크를 해 드릴 거니까 일단 같이 한번 봅시다. 유리함수부터 볼 건데, 유리함수를 보기 이전에 우리는 유리수부터 볼 겁니다. 보시면 유리수라는 애가 있는데 너네가 알고 있는 유리수는 뭐야? 분수죠, 분수. 그치? 분수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면 전부 다 유리수인 거거든? 맞죠? 그러니까 2분의 1이라는 애도 유리수지만 1분의 2라는 애도 유리수가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린 1분의 1을 가지고 자연수라고 부르잖아. 맞죠? 그러니까 자연수는 유리수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판별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건데 갑자기 이걸 왜 하냐면 유리함수라는 건 유리식으로 이루어진 함수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는 유리식이라는 걸 봐야 되는데 말 그대로 유리식은 분수로 이루어진 식이거든? 그러니까 분수의 형태인데 x가 있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x분의 1도 유리식이지만 1분의 x도 유리식인 거고 뭐 x제곱분의 3x-1도 유리식인 거고 유리식은 굉장히 많아.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보게 될 유리함수는 여기서 유리식으로 이루어진 함수를 전부 다 유리함수라고 불러요. 얘네들 내가 여기 적어놓은 전부 다 이제 유리함수야. 전부 다 유리함수인데 우리가 볼 유리함수는 뭐만 볼 거냐? 1차분의 상수 또는 1차분의 1차의 형태만 볼 거예요. 교육과정에서는 걔만 다룹니다. 아 근데 난 궁금하다. 분모가 2차, 3차일 때, 분자가 2차, 3차일 때가 궁금하다. 그러면 고3 때 미적분 2를 꼭 선택하세요. 배우게 되면 후회할 거니까. 뭔 소리냐면, 장난이고 뭔 소리냐면 이제 분자, 분모가 몇 차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다 달라져. 2차분의 1차일 때, 3차분의 1차일 때, 뭐 3차분의 2차일 때, 뭐 차수에 따라 다 달라. 그러니까 그거를 성질을 규정 내릴 수가 없어. 그런데 1차분의 상수와 1차분의 1차는 공통적인 성질을 가져. 그래서 걔네들만 가지고 교육과정에서 유리함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유리함수는 이런 애들만 의미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x분의 2, x분의 3, 뭐 x분의 1 플러스 1 이런 거, x분의 1에다가 1 더한 거 이런 애들을 볼 거고, 아니면 1차분의 1차는 x분의 3x-1, 뭐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1, 뭐 요런 애들을 보게 될 건데, 얘 잘 봐. 우리 잠시 초등학생으로 다시 돌아가서 저기 이제 가끔 이제 7호에 초등학생들이 있거든. 7호에 그 우리 학원은 아닌데 신필주 선생님이라고 여자 선생님이 계셔. 근데 이제 우리 학원 소속은 아니고 그냥 저 7호에서 잠깐 이제 공부방 형태로 하시는 분이 계셔. 그래서 가끔 초등학생들이 막 뛰어다녀. 너네 좀 일찍 오면
그치, 본 적 있지. 막 애들 뛰어다니고 막 장난치고 막 수업 끝나면 막 문 벌컥 열고 나가가지고 막 뛰어가가지고 먼저 가겠다고 막 귀여운 애들이 있어. 아무튼 그런데 걔네들이 됐다고 우리 상상을 해보자고. 그때 4칙 연산을 처음 배우면서 이런 거 배워. 2분의 3은 가분수라고 배우고, 얘를 어떻게 쪼개? 1과 2분의 1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 근데 얘는 뭔 뜻이야? 1 더하기 2분의 1이라는 소리거든? 이거를 지금부터 요 식에다가 적용을 시켜볼 거야. 근데 이게 그렇게 되는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2분의 3이라는 뜻 자체가 분수를 우리가 처음 배울 때 뭐라고 배웠어? 3을 2로 나눈다 라고 배웠어. 2분의 3이라는 뜻 자체가. 맞지? 그럼 3을 2로 나누면 몫이 몇이고? 1이고 나머지가 몇이다? 1이야. 그러니까 1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야. 여기가 몫의 자리고 여기가 나머지의 자리야.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럼 이렇게 해보자. x분의, 좀 위에다 쓸게요. x분의 3x-1이라는 애는 3x-1을 x로 나눠라 라는 뜻이야. 그럼 나누면 몫이 몇일까? 3. 나머지는 몇일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분의 1차식이 뭐로 바뀌었어? 1차분의 상수식으로 바뀌었죠.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얘를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유리함수에서 뭐만 보면 되는 거야? 1차분의 상수일 때 어떻게 생겼는지만 알면 되는 거야. 그걸 가지고 1차분의 1차를 만들어낸 것뿐이야. 한 번 더 해볼게.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있는데 나눠볼 거야. 그럼 우리 이거 했던 거잖아. 2x 플러스 1을 x 플러스 1로 나눠라. 그럼 몫은 몇일 거고? 2일 거고 2x 플러스 2니까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일 거다.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다? 몫에 분모는 그대로 있고 위에다가 나머지 이렇게 쓰시면 된다. 근데 얘가 귀찮잖아. 당연히 나와서 매번 쓰기 귀찮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도 있느냐? x 플러스 1분의 최고 차의 개수가 2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2의 x 플러스 1 이라고 써놓고 그러면 여기가 2가 되죠, 상수가? 여기 상수 1이지? 그럼 몇을 뺀다? 1을 뺀다. 그러면 내가 얘를 기준으로 둘을 쪼개면 뭐가 된다? 2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결국엔 뭐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1차분의 1차는 1차분의 상수의 형태로 다 표현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되는 건 뭐다? 1차분의 상수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보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예시가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y는 x분의 k라는 애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y는 x분의 k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볼 건데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y는 x분의 1이라는 거 한번 볼게요. x분의 1이라는 거 한번 볼게요. 좀 지루해도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다 중요한 것들이니까. 그러면 결국 내가 전부터 맨날 얘기했던 거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래프야. 그러니까 그 함수가 나왔을 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지금부터 y는 x분의 1이라는 애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우리는 정의역과 치역이 뭔지 알아야 돼. 이제 정의역과 치역 뭔지 배웠잖아. 맞죠? 정의역이라는 건 x를 의미하는 거고 치역은 y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선 정의역과 치역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 정의역부터 보자. 그러니까 x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걸 보는 거야. x에다 1, 2, 3, 4 다 집어넣을 수 있지. 음수도 다 집어넣을 수 있어. 근데 뭐는 못 집어넣어? 0은 못 집어넣어. 그러니까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역을 얘기할 때 x는 0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y를 볼게. y 중에 될 수 없는 거 뭐 있어? y도 0이 될 수 없어. 왜 그런 거야? 분수가 0이려면 분자가 0이어야 돼. 근데 유리함수는 분자가 0인 경우를 다루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뭐야? 분자가 0이 아니란 소리는 분수가 0이 아니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정의역과 치역은 뭐다? 분모가 0이면 안 된다야. 또 분수가 0이면 안 된다 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더 중요한데 잘 봐. 너네한테 내가 어떤 함수를 던져주면서 x절편을 구해봐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어떻게 구해? y에다 0 집어넣죠. y에다 0 집어넣죠. 있어 없어? 없어. y절편을 구해봐 라고 하면 x에다 0 집어넣죠. 넣을 수 없지.
그럼 얘는 x절편과 y절편 있어 없어? 없어. 그 말은 x축과 y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럼 그걸 토대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1 넣으면 1,1, 2 넣으면 2,2분의 1, 3 넣으면 3,3분의 1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근데 그래프를 계속 그려봤더니 점점점 작아져. 근데 방금 뭐라 했어? x축과는 안 만나야 돼. 우리가 근데 평소에 보던 그래프들은 내려가다 보면 언젠간 이 밑으로 내려가잖아.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얘가 언젠간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x축과 만나게 되잖아. 근데 만나지 않는다며. 맞죠? 그래서 그래프의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내려가긴 내려가. 점점점 x축에 달라붙어. 그치만 만나진 않아. 마찬가지로 음수 쪽도 똑같이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맞죠? 뭐라? x축과는 만날 수 없다. 만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y축과도 만나지 않는다. 우린 얘네들을 뭐라고 불렀다? 우리 다 여름방학 때 했던 거잖아. 얘네들 뭐라고 부른다? 점근선이라고 부른다. 한자로 뭐야? 점점 가까워지는 선. 그치만 만나지는 않는 선. 맞죠? 그렇죠? 그럼 얘에 대한 점근선은 뭐다? x축과 y축이다. 근데 왜 그게 x축과 y축이냐? 우리는 x축을 y는 0이라고 얘기하고요. x축을 y는 0이라고 얘기하고요. y축을 x는 0이라고 얘기해. 점근선의 의미가 뭐라고? 만날 수 없는 선, 될 수 없는 선. 정의역과 치역이 뭐야? x는 0이 아니다, y는 0이 아니다. 의미가 같죠? 그러니까 정의역, 치역이랑 점근선이 같은 거야. 정의역, 치역이랑. 그 뭐야? 아니다를 같다로 바꾸면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왜? 의미 자체, 점근선의 의미 자체가 만나지 않는, 될 수 없는 애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여라, 점근선을 구하여라, 다 똑같은 거야. 알겠지? 그리고 점근선은 어떻게 구한다고? 분모가 0이 아니다를 가지고 구한다고. 또 분수가 0이 아니다라는 걸 가지고 구한다고요. 알겠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 y는 2x-3분의 3x-1이라는 애가 있다라고 볼게. 그럼 얘에 대한 점근선 또는 정의역과 치역을 구해볼 건데 이 상태 그대로는 구하는 게 아니야. 항상 뭐 1차분의 1차가 나오면 상수로 바꿔놓고 보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다? 아까 했던 거 2x-3분의 최고차항을 맞춰주기 위해서 몇을 곱하고 2분의 3을 곱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9니까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 플러스 2분의 7을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앞뒤로 자르면 얘는 뭐가 되겠구나? 2분의 3 플러스 2x-3분의 2분의 7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라고. 그럼 x는 뭐면 안 된다? x는 뭐면 안 된다? 2분의 3이면 안 되겠죠. 분모가 0일 수 없기 때문에. 맞지? 그 말은 점근선은 x는 2분의 3이다 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y는, 치역은 얘가 0이 될 수 있다 없다? 분수는 0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y는 몇일 수 없다? 얘가 0이어야 y가 2분의 3이 되는 거잖아. 그 말은 y는 2분의 3이 될 수 없다. 점근선은 y는 2분의 3이다. 그럼 분자는 몇이다? 2분의 7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결론은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점근선과 y점근선과 x점근선과 그 다음에 분자가 몇인지까지를 구한 상태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분자가 꼭 1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분자가 2일 때의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봐봐. 분자가 1이야. x에 1 넣으면 1 나오지. 분자가 2야. x에 1 넣으면 2 나오죠. 3이면 3 나오고 4 넣으면 4 나오지. 점점점 어떻게 돼? 점이 점점점 올라가. 그러니까 분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점 그래프가 올라가요. 얘는 점점점 내려가.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점점 두 개가 멀어져. 점점 두 개 멀어져. 근데 반대로 분자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 꼭 양수라는 보장은 없잖아. 그 음수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만나면 안 되고 이렇게 생겼어요. 음수면. 그러면 음수면 마이너스 1일 수 있고 마이너스 2일 수 있고 마이너스 3일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래프가 점점점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한다고. 그래서 여기 지금 6번에 뭐라고 돼 있는 거냐면 절대값이 붙어있는 이유인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이 커질수록 멀어지는 건 맞는데 양수면 커지는 거고 음수면 작아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번에 K가 양수면, 즉 분자가 양수면 1, 3에 존재하는 거고요. 분자가 음수면 2, 4에 존재하는 겁니다. 알겠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안 괜찮지. 너무 뭔가 많죠. 머릿속에 뭔가 많은 게 들어오고 있지 지금. 그런데 아직 내가 설명해야 되는 거에 절반도 안 했어요. 여긴 완전 기본인 거고, 지금부터 이제 문제에 좀 필요한 애들, 문제 풀 때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애들을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유리함수의 대칭성입니다. 유리함수의 대칭성. 우리 일단 얘 그냥 지울게요. 우리 1단원에서 도형의 이동 배웠지? 맞죠? 그리고 도형의 이동에서 대칭 이동 배웠죠? 대칭 이동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였어. 뭐와 뭐였어? 점대칭과 선대칭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유리함수의 대칭성에 대해서 다룰 때 두 가지로 나눠서 본다. 첫 번째는 선대칭이 있고, 다시 점대칭이 있고, 두 번째는 선대칭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대칭 이동에서도 내가 계속 얘기했었던 건데, 결국 대칭이 나오면 어디에 대하여 대칭인지가 중요한 거니까 우리는 점대칭일 때에 또 선대칭일 때의 기준선과 기준점을 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점대칭은 어디에 대하여 점대칭이냐?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이에요. 그럼 그래프를 아무거나 하나만 그려볼게. y는 x-1분의 1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있다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점근선 어떻게 돼? x는 몇? 1이다가 점근선이야. 정의역이 1이 아니다일 거니까. 또 y는 몇이다가 점근선이야? 마이너스 1이다가 점근선이 되겠죠? 맞지? 왜? 얘가 0일 수 없는데 마이너스 1을 뺀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점근선 그려보면 x축, y축 있고, x는 1이라는 점근선,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점근선이 이렇게 있다. 근데 나는 이제 색깔을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리는데, 너네 이거 실선으로 그리면 안 돼. 실제로 그런 애가 있어. 전에도 한번 얘기했겠지만 서술형에 점근선을 내가 실선으로 그린다고 해가지고 진짜 실선으로 그린 거야. 점근선은 점선이야. 알겠죠? 나는 그냥 색깔을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냥 빠르게 그리는 거고. 알겠죠? 실제로 서술형이나 수행평가 했을 때 이거 점선으로 찍어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고, 분자가 양수다 음수다? 양수다. 양수면 1, 3, 4분면인데 그 1, 3, 4분면을 점근선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점근선을 기준으로 1, 4분면과 3, 4분면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얘는 어디에 대하여 대칭이다? 점근선의 교점에 대하여. 점근선의 교점이 여기잖아. 맞지? 이 점이 몇 콤마 몇이야? 어때? 그냥 연달아 읽으면 나오지. 그럼 반대로도 보자고. 어떤 유리함수가 2,3에 대하여 대칭이래. 그 말은 점근선이 x는 2와 y는 3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정의역, 치역, 점근선, 점근선의 교점, 대칭점 다 똑같은 거야, 사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선대칭이 나오는데, 선대칭은 무엇이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뿔마 1인 직선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내가 기울기 1인 직선, 여기에 내가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렸을 때가 걔네들이 대칭선이 된다. 그럼 기울기 줬고 뿔마 1이고 지나는 점 줬으니까 직선 구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대칭선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얘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거고, y는 뿔마 x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이고요. 여기서 내가 말을 더하는 순간 한 절반은 쓰러질 것 같아서 문제를 좀 보고 추가적인 개념 설명을 하는 걸로 할게요. 1790번 볼게요. 1790번. 1790번에 좌표 평면 위에 4점 A, B, C, D에 대하여 정사각형이 있고 그 정사각형과 함수 y는 x분의 k의 그래프가 4점에서 만나도록 해라. 그러면 한번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x축, y축이 이런 식으로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있고 정사각형이 있는데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얘와 저렇게 생긴 y는 x분의 k라는 유리함수가 4점에서 만난대. 그래 우리 방금 그렸던 거 쟤는 x축과 y축이 점근선일 거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 거다? 요렇게와 요렇게 생겼겠구나. 그럼 4점에서 만나잖아. 근데 앞서서 봤던 것처럼 분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확히는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어떻게 된다고? 또 얘는 어떻게 된다고? 점점 멀어진다. 그러면 엄청 키우면 얘가 요렇게 되겠죠? 그럼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그러면 우리는 뭘 찾아야 돼? 그냥 기본적인 형태에서는 4개에서 만나는 게 맞고 그게 커지면 커질수록 안 만나게 될 거야. 그럼 우리 뭐만 찾으면 돼? 언제까지 만나는지만 보면 되죠. 맞지?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만나겠어? 어딜 지날 때? 요 끝을 지날 때가 마지막으로 만나는 거지. 그치?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수일 때는 요렇게 지날 때겠죠. 그치? 몇 콤마 몇과? 5,5와 5,-5. 뭐 왼쪽 걸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5,5를 지날 때와 5,-5를 지날 때를 보시면 되겠다. 그럼 5,5를 지날 때, 이 점을 지날 때는 K는 25고요. 이 점을 지날 때는 K는 마이너스 25가 된다. 그런데 당연히 얘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반대쪽까지 하면 2점에서 만나는 거야. 근데 우리는 4점에서 만나는 걸 보고 싶어. K는 25면 안 돼. 뭐야? 25보다 작으면 돼. 그러니까 K는 1에서 24가 되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4가 되는 겁니다. 0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얘 24개 해서 48개가 된다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리고 유리함수의 성질을 통해서 구하는 거야. 얘를 뭐 따로 유형을 나눠둘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문제집에서 유형을 이렇게 너무 세분화시킨 걸 난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시험 대비 교재에 따로 유형을 안 넣어놓잖아. 또 그런 건데 자꾸 이제 앞에 문제 푼 거 가지고 뒤에 문제 풀고 이러다 보니까 시험 대비 때는 특히 그러면 이제 공부가 잘 안 돼서 그렇게 안 나눠 놓는 건데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1792번 볼게요. 1792번에서 딱 2가지를 설명을 할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함수에서 배웠던 거 문제에서 치역을 구하여라 또는 정의역을 구하여라 라는 게 있어. 그럼 지금 문제에서는 치역을 구하여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앞에 함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치역을 구하여라 라는 건 y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가 뭐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걸 구하라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 적히는 값을 우리 무슨 값이라고 불러? 최대값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적히는 값을 최소값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결국 치역을 구하여라 또는 정의역을 구하여라 라는 말은 x 또는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나와 있는 유형 13번에서 나와 있는 이 치역과 정의역을 구하는 문제와 뒤에 가서 나오는 유리함수의 최대최소 문제는 같은 문제인 거야. 그러면 어떤 함수에 대한 최대최소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런 y값의 최대최소는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는 앞으로 항상 그래프를 그려서 볼 거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항상 정의역을 구해라, 치역을 구해라, 함수의 최대최소를 구해라, 뭐가 나오든 간에 그래프야. 그러니까 어떻게 풀지 모르겠어. 그럼 함수는 그래프부터 그리고 시작해도 거의 절반은 맞아요. 알겠죠? 그렇죠? 일단은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로, 일단 첫 번째로 이거 설명한 거고, 두 번째로 뭘 설명할 거냐? y는 x-1분의 3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리는 걸 설명할 건데 우리 이거 이미 그려봤잖아. 맞죠?
근데 뭘 설명해? 뭘 설명할 거냐? 앞에서 1차분의 1차가 나왔을 때는 1차분의 상수로 바꿔줘야 된다. 그래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귀찮잖아, 솔직히. 나도 귀찮아. 그렇죠? 그래서 뭘 할 거냐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프를 그리는 걸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번 딱 이해를 하면 굉장히 쉽거든? 그리고 이제 귀찮은 거 안 해도 되니까 너무 좋거든? 근데 얘를 이해를 안 하면, 그러니까 이해를 처음에 못하면 괜히 이상하게 실수해서 틀릴 수가 있어. 그래서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 봐봐. 사실 앞에서부터 조금씩 다 설명을 했는데 얘는 정리해보면 3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4 이렇게 만들어져. 맞지? 맞지? 그래서 우리는 분모를 기준으로 x는 1이다라는 점근선을 찾아내고요. 앞에 상수를 기준으로 y는 3이다라는 점근선을 찾아내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여기서 k는 4다라는 분자를 찾아낸다고.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쪼개놓으면 얘가 보인다 라는 건데 그게 귀찮으니까 지금부터 뭘 볼 거냐? 여기서 요 세 개를 찾을 수는 없을까를 볼 거야. 일단 첫 번째로 분모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그럼 분모 그대로 얘를 모른다라고 가정했을 때 분모 그대로 x는 1이다 볼 수 있지. 두 번째 y는 3이다는 여기서 나오지. 근데 아까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얘는 무슨 자리? 몫의 자리였다고. 근데 어차피 우리는 1차분의 1차야. 그러니까 몫은 뭐야? 최고차항만 보시면 돼. 최고차항만. 어차피 차수가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y는 3이 나오는 거지. 마지막으로 나머지야. 너네 1학년 때 배웠던 나머지 정리 기억하면 돼. 1학년 때 했던 나머지 정리 기억하면 돼. 어떻게 했어?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에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다. 이 나머지 어떻게 구할 거냐? x에다 몇 집어넣겠다? 1 집어넣겠다. x에다 몇 집어넣겠다? 1 집어넣겠다. 그럼 4가 나오죠. 끝이야.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 방금 내가 설명한 건 x점근선, y점근선 상관없어. 분자 구할 때 말하는 거야. 분자 구할 때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 맞고 지금은 괜찮아. 근데 언제가 조심해야 되냐면 분모의 차수가 1이 아닐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x-1분의 3x 플러스 1이라는 거 이런 거 나왔을 때 분모의 차수가 1이 아닐 때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봐봐. 분자 구할 때 이거 몇 집어넣으면 돼? x에 2분의 1 집어넣으면 되지. 2분의 1 집어넣으면 뭐 나와? 2분의 3 플러스 1이니까 2분의 5 나오지. 근데 분모에 2가 있지. 그럼 4분의 5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것만 조심하면 돼. 또 이런 것도 나와.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3x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있어. 그럼 x에다 1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뭐 나와? 4 나오잖아. 근데 분자가 4가 아니라 뭐일 것이다? 마이너스 4일 것이다. 왜냐? 분수의 성질 때문에 그래. 너네 마이너스 x분의 1이랑 x분의 마이너스 1이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냐면 분모에 있는 최고차항은 분모께 아니야. 분모에 있는 최고차항은 원래 분자에 있던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난 분모는 무조건 x야. 그런데 분자에 2분의 1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잠깐 식을 정리해서 이렇게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자가 1이 아니라 2분의 1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만 신경 쓰면 이 과정을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야.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방금 내가 설명한 거를 받아들이실 거면 받아들이시고 안 받아들이셔도 돼요. 알겠지? 난 너무 뭔 소린지 모르겠다. 아니면 난 그냥 하겠다 하면 그냥 하셔도 됩니다. 문제 없어요. 어차피 뭐 엄청난 건 아니니까. 그냥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것 뿐이니까 일단은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이제 x는 몇이 점근선이다? x는 1이 점근선이다. y는 몇이 점근선이다? y는 3이 점근선이다. 그 다음 분자는 몇이다? 1 집어넣으면 분자는 4가 나온다. 즉 양수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그런데 x값이 어디다? x값이 2에서부터 5다. 그럼 최대값은 어디다? 2에서 5. 최소값은 어디다?
5에서다. 그래서 대입해서 함수값 구해주시면 답이겠죠. 최대값보다 작고 최소값보다 크다 하시면 답이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치역을 구할 때도 그래프를 그려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어렵지. 근데 어렵다기보다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좀 힘들지. 그냥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우리가 내 예상보다 함수 진도 나가는 게 너무 오래 걸려서 내 예상보다 너무 오래 걸려서 지금 조금 딜레이가 되긴 했는데 그렇다고 뭐 대충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대충 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얼른 진도 나가고 시험 대비도 하고 합시다. 무튼 1797번 볼게요. 정의역을 A라고 하고 치역을 B라고 하겠대. 이제 바로 할 수 있다고. 정의역은 뭐가 아니다겠어? X는 마이너스 C가 아니다가 되겠죠. 이제는. 그 다음 치역은 뭐가 아니다겠어? Y는 A가 아니다겠죠. 왜? Y는 A가 점근선. 그럼 치역은 Y는 A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 A 빼기 B가 3이고 B 빼기 A가 2인데 우리 차집합이잖아. 차집합이잖아. 잘 봐. 1, 2, 3에서 2, 3, 4를 빼. 그럼 뭐가 나왔어? 1이 나왔지. 그치? 그러니까 어떤 집합에서 어떤 집합을 뺐는데 1이 나왔다는 게 뭔 소리냐면 1은 요 집합에는 있어. 그치만 1은 요 집합에는 없어. 라는 뜻이야. 잘 봐. 3은 A에는 있어. 그치만 B에는 없어. B에는 없어. 그러니까 A는 몇이야? 3이야. 이해가 한 번 더. 마이너스 2가 B에는 있어. 그치만 A에는 없어. A에는 없어. 그러니까 C는 몇이야?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 1,1을 지난데요. 집어넣으시면 답이겠죠. A와 C 구했으니까. 맞지? 맞지? 이런 식으로 얘를 원래는 쪼개서 봐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쪼개지 마시고 왜 쪼개지 말라 그러냐면 너네가 함수값을 찾거나 어떤 점을 대입할 때도 이 상태로 대입하는 게 더 편해. 계산하기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제 쪼개지 말고 쪼개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해. 뭐 문제 풀다 보면 그런 거 있을 수 있지. 있을 수 있는데 웬만하면 쪼개지 말고 그냥 보라고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알겠죠? 계산하기도 편하고 이제 쪼개는데도 이제 귀찮은 거 안 해도 되고 그런 거니까 여기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들아 좀만 힘내자. 좀만 힘내자. 유형 15번까지만 할게. 15번까지. 유형 2개만. 2개만 할게. 2개만. 미안해. 2개만 할게. 범준 해도 되지? 하지마. 속으로 너 뭔 생각했어? 뭐 말하려다가 말 안 했지 너 방금.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뭐 1800번 같은 거 이런 거 틀려오기만 해. 이젠 눈으로 풀 수 있는 거야. 알겠죠? 다 설명했어. 점근선 X는 몇이고 X는 3이고 Y는 2다. 끝이야. 이런 거 틀려오기만 해 또. 알겠지? 준아 알겠어? 틀려오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건 틀려오겠다는 거야? 아무튼 그리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너무 쉬워서 넘어갈게요. 나머지 애들. 마지막으로 1805번. 잘 봐. 얘들아. 우리가 1단원에서 평행이동을 배웠어. 또 대칭이동을 배웠다고. 맞지? 근데 일단 여기선 평행이동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내가 1단원에서 평행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냐면 평행이동을 그냥 그대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모양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2차 함수에서는 최고차항의 개수 A가 변하지 않았고 직선에서는 기울기가 변하지 않았고 원에서는 반지름이 변하지 않았다고. 맞죠? 그럼 마찬가지야. 유리함수에서 뭐가 안 변할까? 지금 1805번에서 x분의 2라는 애를 평행이동시키겠대. 그러니까 모양은 그대로 있고 움직이기만 하겠대. 그럼 뭐가 변하고 뭐가 안 변할까요? 잘 봐. 그래프를 결정짓는 애는 점근선과 분자야. 쟤는 지금 X축과 Y축이 점근선이야. 근데 내가 얘를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여. 그럼 얘네들도 움직이지. 위로 한 칸 움직이면 위로 움직이지. 변해 안 변해?
아니, 점근선의 위치 변해. 얘 지금 뭐야? y는 0이라는 애지. 1만큼 올려. y는 1로 변하지. y는 2로 변하고. 위치가 변하지. 그러니까 점근선은 변해. 그치만 그래프의 모양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짓는 게 뭐야? 분자야. 결론은 유리함수는 평행이동하면 분자가 변하지 않아. 분자 몇이야? 2야. 맞지? 분자 어떻게 구해? x에다 뭐 집어넣어?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뭐 나와? 2 나오죠. x에다 뭐 집어넣어? 2 집어넣어. 뭐 나와? 그럼 분자 4야? 2분의 4니까 2야. 얘 봐야 된다고, 얘. 이거 못 보면 안 된다고. 또 x에다 뭐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1이야. x에다 뭐 집어넣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답이 기억 니은인 거야. 이거 4개 다 쪼개서 봐야 돼, 원래. 알겠지? 이렇게 보면 좀 더 빠르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얘들아, 1813번은 지워. 1810번 볼게요. 1810번 보고 마무리 해줄 테니까 좀만 봅시다. 보시면 y는 3x분의 1이래요. 그럼 분자 몇이야? 3분의 1인 거야. 알겠지? 3분의 1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1이라고 보면 안 돼. 3분의 1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3분의 1이네. 분자에 x 없으니까. 얘 맞는 거야, 그러면. 맞죠? 얘는 x에 뭐 집어넣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7이니까 아닌 거고. 그 다음에 분자에 여기다가는 1 집어넣겠지? 그러면 뭐가 돼?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니까 아닌 거야. 이해됐니? 또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4 집어넣지, x에다가. 맞죠? 그럼 여기다가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3, 4, 12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3구나. 이렇게. 마이너스 3 되지? 플러스 1이 되죠? 플러스 1. 그러면 3분의 1이니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6이 되는데 3분의 6이니까 2니까 틀린 거고. 알겠지? 그래서 답은 1번과 4번이다. 이런 식으로 분자는 나머지를 보는 거니까 분모가 0이 되는 것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분자를 할 때 뭘도 신경 써야 된다? 분모에 있는 개수. 분모에 있는 개수로 눈속임을 만든다. 왜냐? 분모는 원래 무조건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1차식이다 라고 그냥 박아두세요. 알겠죠? 그런 거니까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3이 사실 x게 아니다. 분자에서 온 거다 라고만 기억을 하시면 틀릴 일 없이 빠르게 볼 수 있는 거니까 그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 16번부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얘가 유형이 너무 많아요. 29번까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래서 좀 줄일 만한 애들은 줄여서 하긴 할 건데, 일단은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목요일에 하고 이번 주 하고 다음 주 해서 등록 끝내고 시험 대비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오늘 내일 중으로 이제 문자 나가게 되면 이제 주문하시면 이제 학원으로 알아서 올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고생들 하셨습니다.